태백산맥의 능선은 늘 사람을 시험했다. 칼날처럼 이어진 봉우리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이름을 가진 것들을 모두 깎아내리고 살아남은 것들에게는 오직 망각만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 고개의 이름은 망각령이었다. 기억을 버리지 못한 자는 넘지 못하고 죄를 품은 자는 반드시 되돌아보게 되는 곳. 그 고개 끝 짐승의 울음이 사람의 발자국보다 익숙한 자리에 허름한 주막 하나가 서 있었다. 비뚤어진 기둥, 눈과 바람에 깎여나간 처마, 술기운보다 눅눅한 침묵이 먼저 들어찬 곳. 주막의 주인은 설아라는 여인이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 고운 듯 하면서도 생기 없는 눈매. 그녀는 언제나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손님 앞에서는 좀처럼 소매를 걷지 않았다. 술을 따를 때도 국을 내올 때도 손목 위는 늘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말수는 적었고 웃음은 없었다. 주막을 찾는 보부상이나 길 잃은 사냥꾼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술맛은 밍밍한데 이상하게 오래 남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설아의 눈빛이 그랬다. 한겨울 햇볕 한 번 들지 않는 계곡의 얼음물처럼 차갑고 깊었다. 오래 바라보면 숨이 막히는 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낮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온 뒤로 고개 근처 산적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더라. 밤만 되면 주막 뒤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난대. 검 휘두르는 소리라던데. 설아는 그 소문을 부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닦았다. 다만 누군가 산적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곤 했다. 그 미세한 틈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아의 진짜 이름은 오래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흑월방. 조정을 그림자처럼 휘감았던 전설의 암살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제일검 적향. 적향은 칼보다 빠르고 후회보다 냉정했다. 임무를 받으면 밤이 오기 전에 사람이 죽었고 칼집에서 검이 빠지면 반드시 피가 묻었다. 동료조차 그녀의 검 앞에서는 숨을 낮췄다. 하지만 그 손에는 언제나 피가 남았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결국 그녀는 깨달았다. 흑월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를 죽이는 것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적향은 흑월방을 배신했다. 아니, 정리했다. 제 이름을 부르던 자들, 등을 맡기던 자들, 술잔을 부딪히던 자들까지 모조리 베어넘겼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장에 검을 찌른 듯 연출한 뒤 불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적향의 죽음을 믿었다. 그리고 설아가 태어났다. 이름도 과거도 버린 채 들꽃처럼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시들기를 바라며 그 소망은 10년 동안 이어졌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까지 눈은 소리를 삼켰고 바람은 발자국을 지웠다. 망각령이 가장 자기다운 얼굴을 드러내던 밤.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다. 눈보라와 함께 3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술은 따뜻한 게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사내들 허리춤에서 흔들리는 검집, 달빛도 닿지 않는 실내에서 설아의 눈에만 선명하게 들어온 문양. 검은 초승달 아래 붉은 점 하나. 흑월방의 낙인. 심장이 얼음처럼 굳어붙었다. 열해 동안 묻어둔 기억이 단숨에 끌어올랐다. 피비린내, 비명밤. 그리고 자기 손에 남아있던 온기. 여전하군.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말했다. 설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듣기 싫은 호칭을 꺼냈다. 적향.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서 주막의 여인은 사라지고
한때 조정을 떨게 했던 제일검의 살기가 스며들었다. 긴 소매 아래 가려져 있던 손목이 드러났다. 칼날처럼 선명한 흉터들. 여긴 술집이야.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피를 흘릴 곳이 아니지. 사내가 웃었다. 그 웃음은 눈보라보다 차가웠다. 그래서 왔다. 내가 도망친 자리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었다. 주막의 등잔불이 흔들렸다. 설아는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발치에서 일어섰다. 망각령은 기억을 버린 자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다시 칼을 쥘 이유를 돌려줄 뿐이다. 이 깨어난 흑룡 과거의 망령이 문을 두드리다. 주막에 들어선 사내들은 문을 닫는 법부터가 달랐다. 눈보라를 털어내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 공기까지 함께 끌고 들어온 듯했다. 눅눅한 살기가 주막 안에 퍼지자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맞물려 있었다. 오래 함께 피를 밟아온 자들의 호흡이었다. 이 근처에서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 맨 앞에 선 사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무뎠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말았다. 김이 오르는 솥에서 고기와 파를 건져내며 일부러 손놀림을 느리게 했다. 평범한 주모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게 지난 10년 동안 몸에 밴 생존의 방식이었다. 탈주자라 들었지. 다른 사내가 덧붙였다. 조정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이다. 설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놓치지 않는 눈이 있었다. 철검이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칼, 그리고 가장 잔인한 눈을 가진 사내. 그는 설아의 손목을, 손가락의 각도를, 국자를 잡는 힘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주모. 철검이 웃었다. 웃음에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이 참 고꾸려. 이 고개에서 이런 손은 보기 드문데 솥뚜껑을 잡는 손치고는 손목에 굳은 살이 너무 단단해 보여.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술병을 내려놓는 소리가 지나치게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먹고 갈 거면 먹고 가세요. 시비걸대는 아닙니다. 철검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였다. 주막 구석 가마니를 뒤집어 쓴 채 코를 골던 노인이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일부러 잠든 척하던 기색이 역력했다. 흐트러진 수염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설아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었다. 한때 조정의 법을 쥐고 흔들던 전임 판서, 그리고 지금은 흑월방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입을 막으려는 사내. 노인은 사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거기까지다. 철검의 손이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동시에 다른 사내들도 칼을 뽑았다. 쇠가 칼집을 떠나는 소리가 겨울밤처럼 서늘했다. 설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기서 나서면 끝이다. 이름 없는 주막 여인으로 죽을 수 있는 삶.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안식. 하지만 저 노인이 죽으면, 그가 지닌 밀서가 사라지면 조정은 진실을 묻고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낼 것이다. 피는 결국 더 많은 곳에서 흐를 터였다. 노인의 목 앞에서 칼끝이 멈췄다. 수만 번이면 닿을 거리. 그 찰나 설아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사라졌다. 번개처럼 날아간 젓가락이 칼날의 옆면을 정확히 쳤다. 챙그랑 금속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방향을 잃었다. 사내의 눈이 커지는 순간 설아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눈빛이 변했다.
열애 동안 눌러두었던 살기, 칼보다 먼저 상대를 베던 적향의 눈. 내 집에서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막 전체를 눌렀다. 피를 흘리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철검이 천천히 웃음을 거두었다. 그의 눈에 확신이 떠올랐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역시 살아있었군.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적향. 설아는 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가려져 있던 손목 위 수없이 겹친 흉터들이 등잔불 아래 드러났다. 주막의 여인은 사라지고 전설이 다시 서 있었다. 나가라. 그녀가 말했다. 지금이라면 너희 셋 다 살려서 보낼 수는 있다. 눈보라가 문 밖에서 울부짖었다. 망강령은 다시 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3. 만월의 혈투 눈 위에 새겨진 붉은 꽃. 보름달은 태백산맥의 능선을 무참히 드러내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설원은 마치 오래된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라는 듯 새하얗게 빛났다. 설아는 주막의 뒷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발밑에서 눈이 낮게 울었다. 뒤이어 사내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도망치는 자의 등은 언제나 칼을 부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사냥터를 고르는 자였다. 손에 쥔 것은 주방에서 쓰던 낡은 식칼 하나.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칼날에는 오래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검기를 불어넣자 식칼의 가장자리가 낮게 떨리며 공기를 갈랐다. 눈송이들이 칼날 근처에서 방향을 틀었다. 철이 아니라 의지가 공간을 베고 있었다. 과거의 배신자 적향. 철검의 목소리가 설원 위로 퍼졌다. 그는 가장 앞에서 걸어 나왔다. 흑월방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대검을 어깨에 얹은 채 짐승을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설아를 훑쳤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죽었어야 했지. 방주께서 널 찾고 계신다. 살아있다면 매우 기뻐하시겠군.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이 싸움은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운명은 등을 밀고 있었다. 철검의 손짓 하나에 2명의 사내가 양옆으로 퍼졌다. 발걸음엔 군더더기가 없었다. 흑월방의 살수들. 수백 명을 죽이며 단련된 움직임. 보통의 무인이었다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압박이었지만 설아의 호흡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 첫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다. 눈을 박차고 뛰어오르며 목을 노리는 배기. 설아는 한 발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식칼이 위로 그려낸 궤적은 짧았지만 정확했다. 툭! 목이 꺾이는 소리는 눈 밟는 소리보다 작았다. 사내의 몸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다. 두 번째 사내는 비명을 삼켰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설아는 이미 그의 안쪽에 있었다. 심장과 폐 사이 숨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 식칼이 찔러 들어가자 공기가 터져나오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사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한 채 무너졌다. 순식간이었다. 철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대검을 두 손으로 고쳐쥐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무겁고 끈적했다. 한번 휘두르면 산의 허리쯤은 베어낼 기세였다. 역시 적향이군. 도망쳐 숨어 살았어도 검은 썩지 않았나 보지. 대검이 내려왔다. 설아는 몸을 틀었지만 검끝이 어깨를 스쳤다. 살이 찢어지는 감각, 그리고 곧이어 찾아오는 뜨거운 통증. 붉은 피가 흰 눈 위로 떨어져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고통은 그녀를 약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적향의 시간을 깨웠다. 수없이 죽고 수없이 죽였던 밤들. 도망치지 않기 위해 검을 들었던 이유들. 설아는 일부러 비틀거렸다. 철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겼다고 판단했다. 회심의 일격을 위해 모든 힘을 실었다. 대검이 머리 위로 치솟았다. 바로 그 순간 설아는 몸을 낮추며 그의 가슴팍 안으로 파고들었다. 거대한 검은 너무 컸고 너무 느렸다. 식칼은 짧았지만 목적지는 하나였다. 철검의 심장. 칼날이 살과 뼈를 가르며 깊숙이 박혔다. 철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피가 대신 흘러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곧 눈 위에 쓰러졌다. 설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람소리, 설아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눈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다. 숨는다고 사라질 줄 알았던 과거가 결국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도망은 끝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것을. 과거는 숨길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고 끝내야만 비로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설아는 식칼을 눈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흑월방이 온다면 이번엔 끝을 보러 갈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주막 새로운 전설의 시작. 날이 밝자 망강령의 눈밭은 고요했다. 밤새 벌어졌던 사륙의 흔적은 눈이 덮어 절반쯤 가려져 있었고 피냄새마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설아는 주막 앞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판서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저 목숨을 건진 한 노인의 감사였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대의 무공이라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소. 이 밀서 또한 그대가 있어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아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조정, 나라, 정의. 한때는 그녀 또한 그런 말들을 믿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수많은 피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저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죽은 자는 세상의 일에 관여치 않는 법이지요. 노인은 더 말하지 못했다. 설아의 눈빛이 단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설아는 노인을 산 아래까지 직접 배웅했다. 험한 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노인을 부축해주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아래에 이르러 노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했다. 부디 평안하시길. 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설아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막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흔적이 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오래 쓰던 그릇, 칼집 대신 걸어두었던 부엌칼, 낡은 이불, 술병들. 마당 한가운데에 그것들을 모아 쌓았다. 이곳은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과거와 이어진 마지막 끈이기도 했다. 설아는 횃불을 들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시 주막을 바라보았다. 망강령의 주모로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 없이 보낸 밤들, 조용한 새벽들, 그리고 횃불을 던졌다. 불길은 생각보다 빨랐다. 마른 목조 건물은 순식간에 불을 삼켰고 화염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타닥타닥 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설아는 그 불길 앞에 서서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다. 흑월방의 적향도 망강령의 주모설아도 그 불 속에서 함께 타들어갔다. 며칠 뒤 소문을 듣고 달려온 흑월방의 추격대원들은 전소된 주막터를 발견했다. 검게 그을린 기둥 잔해와 눈 속에 파묻힌 세 구의 시체. 그들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찾고자 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살아있다는 증거도 도망쳤다는 단서도. 죽었군. 그렇게 결론은 내려졌다. 흑월방의 제1검 적향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먼 남쪽 바닷바람이 잔잔한 작은 마을에 조용한 찻집 하나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박한 간판,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그곳의 여주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이 떠날 때면 늘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어주었다. 한쪽 어깨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손에서 우러난 차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다친 이의 잠을 편히 들게 하고 지친 이의 한숨을 가볍게 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봄을 기다리는 여인. 피로 얼룩졌던 손은 이제 칼 대신 찻잔을 들고 있었다. 진정한 평온은 과거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과거를 베어 넘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었다. 남쪽 바다, 봄을 기다리는 여인. 남쪽 바닷가 마을은 늘 바람이 먼저 도착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도 바다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숨을 쉬었다. 비린내와 소금을 머금은 바람이 골목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가면 오래된 목재로 만든 작은 찻집의 문 위에 달린 종이 가볍게 울렸다. 그 소리는 파도와 섞여 이 마을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잎을 닦고 있었다. 화로 위에서 찻잎이 숨을 죽이듯 뒤척일 때마다 은은한 향이 퍼졌다.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불길 앞에서도 급해지지 않았다. 한때는 칼을 쥐고 사람의 숨을 끊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뜨거움의 결을 잃고 온기의 깊이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불은 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대상이었고 그 점에서 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주인, 오늘 차는 더 달군요. 낡은 어망을 어깨에 걸친 단골 어부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파도와 세월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찻잔을 쥐었고 설아는 늘 같은 온도의 차를 내주었다. 그 반복이 이 찻집의 평온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밀었다. 김이 은근히 피어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밀어주며 짧게 말했다. 바람이 차서요. 어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감싸쥐었다.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렸다. 종이 울렸다. 그러나 이번엔 바람의 소리와 달랐다. 바닷바람과 함께 낯선 기척이 스며들었다.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았고 찻잎의 향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섞였다. 피도 땀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된 칼집 속에서만 배어나오는 금속의 기억 같은 것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문간에 서 있었다. 허리에는 칼이 없었다. 눈에 띄는 무기도 위협적인 장신구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데도 존재감만으로 바닥을 누르는 듯한 느낌. 설아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알았다. 이 사내는 칼을 숨기는 법을 아는 자였다.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베어온 자. 그런 자들은 굳이 무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차 한 잔 되겠소? 사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공손했다.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하지만 말 끝에는 어딘가 계산된 울림이 있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던지는 말. 설아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찻잔을 하나 더 꺼내어 차를 따랐다. 찻잔이 사내 앞에 놓일 때까지 손놀림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내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잔을 들었다. 한 모금,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2차, 사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피냄새가 사라진 손에서만 나는 맛이군. 그 순간 설아의 손이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찻잎을 닦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찻집 안의 공기는 분명히 변했다. 어부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설아와 사내는 동시에 알아차렸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망각령의 불길, 그 뒤에 남은 여인. 그는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멎었다. 종도 울리지 않았다. 파도의 소리조차 한 박자 늦어진 듯 느껴졌다. 찻집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칼집이 조금 열렸을 때처럼.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찻집의 여주인만이 담겨있지 않았다.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과 다시는 부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 그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낮고 차분하게 물었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나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흑월방.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봄을 기다리며 닦던 찻잎의 향기 뒤로 다시 한번 겨울의 기척이 스며들고 있었다. 방주의 그림자.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 검었다. 달빛은 떠 있었지만 파도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수면은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설아는 찻집 문을 닫은 뒤에도 등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은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섬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도망칠 선택지는 없었다. 아니, 애초에 선택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 이곳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가 울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북을 두드리는 듯 낮고 둔한 울림. 바다가 무언가를 알리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그리고 사람의 기척. 설아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등불 곁에 서서 숨을 고르며 공기의 흐름을 읽었다. 지붕 위, 골목 끝, 그리고 모래사장. 세 방향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발소리. 누구 하나 급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숨기지 않았다. 도망칠 길을 남기지 않는 배치였다. 흑월방의 방식. 숨을 곳은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낮에 찻집을 찾았던 사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에 잠겼다. 낮과 밤, 진실과 위장이 겹쳐진 얼굴이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서 있었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게 서 있었지만 그 수와 기세는 충분했다. 흑월방의 추격대. 이들은 잡으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끝내러 오는 자들이었다. 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찻집 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차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덕다 만 찻잎을 항아리에 옮기고 찻잔을 가지런히 맞추었다. 마치 내일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여긴 싸울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다. 부탁도 경고도 아니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다. 사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방주께서 직접 오셨지요. 그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밤을 베어낸 듯했다. 파도 소리가 끊겼고 바람이 멈췄다. 모든 움직임이 한순간 늦춰졌다. 달빛 아래 바다와 맞닿은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흰 머리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드러났고 검은 도포는 바람 한 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있다기보다 존재하고 있었다. 기척은 없었으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압박이 내려앉았다. 흑월방 방주. 그는 설아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감정의 파동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오래 갈고 닦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적향.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아니, 이제는 이름 없는 여인이라 했던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설아의 심장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처음이었다. 그의 기는 철검과는 차원이 달랐다. 칼을 들지 않아도 이미 베고 있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무거워졌고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넌 우리 방을 무너뜨렸다. 방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기록을 읽듯 사실을 나열하는 어조였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서 요동치던 기억과 통증을 억누르며 천천히 내뱉었다. 나는 이미 끝냈다. 방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다. 그리고 말했다. 끝내는 자는 나다. 그의 손이 천천히 들렸다. 손짓 하나,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 신호에 맞춰 복면을 쓴 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숨을 맞춘 듯한 발걸음,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달빛 아래 겹쳐졌다. 설아는 찻집 뒤편으로 물러났다. 등 뒤에는 절벽, 앞에는 바다, 그리고 양옆에는 적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이곳은 도망의 끝이자 선택의 끝이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췄다. 과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과거가 마침내 현재를 따라잡고 있었다. 봄을 베는 칼칼이 다시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식칼도 한때 전장을 울리던 신검도 아니었다. 찻집벽 한쪽에 장식처럼 걸어두었던 오래되어 녹이 쓴 단검이었다. 칼날은 무뎌 보였고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그 무게와 균형을 쥐는 순간 알았다. 이 칼이면 충분하다고.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려 보였지만 실은 더 정확했다. 불필요한 살기는 없었다. 상대를 위협하려는 기세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망도 없었다. 그녀의 칼은 이제 죽이기 위해 휘둘러지지 않았다.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피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복면이 쓰러졌다. 그는 설아의 앞을 막으려다 균형을 잃었다. 단검은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히 힘줄을 끊었다. 쓰러진 몸이 눈 위에 미끄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임은 연속이었고 망설임은 없었다. 필요 이상의 피는 흘리지 않았다. 쓰러진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만 모두 살아있었다. 그것이 설아가 선택한 선이었다. 그러나 방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다를 등지고 서서 설아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의 각도, 호흡의 리듬, 칼을 쥐는 손목의 미세한 떨림까지 마치 오래된 서책을 읽듯 그녀를 한 줄 한 줄 해독하고 있었다. 칼이 느려졌다. 방주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울렸다. 조롱도 경멸도 아니었다. 단순한 관찰. 그 말에 설아는 잠시 웃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을 뿐이지만 그 웃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순간 방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계산을 수정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몸을 날렸다. 충돌이었다. 바다 위에서 번개가 맞부딪히듯 두 기운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공기가 갈라졌고 파도가 뒤늦게 울부짖었다. 방주의 손끝이 먼저 도달했고 설아는 간신히 피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대검의 기운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묵혀있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따뜻한 피가 흘러내려 팔을 적시고 하얀 눈 위에 붉은 점을 남겼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설아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세상이 다시 느리게 보였다. 방주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귀에 닿을 듯했다. 그날 모두를 베어넘긴 밤을 설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다리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질문은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후회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검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아는 일부러 손에 힘을 풀었다. 단검이 눈 위로 떨어졌다. 찰나였다. 방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것을 패배의 신호로 읽었다. 결정적인 순간, 끝을 내기 위한 한 수. 방주의 손이 곧장 설아의 심장을 향해 뻗어왔다. 그러나 그때 설아의 다른 손이 움직였다. 그녀가 놓치지 않고 쥐고 있던 찻주전자가 허공을 갈랐다. 뚜껑이 열리며 끓는 물이 그대로
방주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증기가 터지듯 피어올랐다. 시야가 가려지는 아주 짧은 순간 그 찰나를 설아는 놓치지 않았다. 단검이 아니었다. 칼이 아니라 손바닥. 그녀의 손바닥이 정확히 방주의 흉혈을 찍었다. 힘이 아니라 위치였다. 수십 년간 칼로만 익혀온 감각이 마지막에 선택한 방식, 기열 차단. 방주의 몸이 굳었다. 숨이 막히듯 멈췄고 그는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가 뒤로 물러난 것은 이 밤의 시작 이후 처음이었다. 내가 이런 길을 택할 줄은. 방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섞였다. 설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은 맑았다. 베지 않고도 끝낼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끝내 배우지 못했군요. 바다는 여전히 검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파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진짜 봄 방주는 물러났다. 죽지 않았다. 그러나 더는 설아를 쫓지 못했다. 그가 바다 쪽으로 등을 돌렸을 때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복면의 잔당들 역시 말없이 흩어졌다. 그들의 발소리는 파도에 섞여 하나둘 지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에는 바람과 물결 소리만 남았다. 싸움은 끝났고 더 이상 피를 부를 이유도 남지 않았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검은 수면은 밤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듯 달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파도는 더 이상 북소리처럼 울리지 않았고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도 이내 물에 씻겨 사라졌다. 찻집은 반쯤 부서져 있었다. 지붕 한쪽이 무너졌고 창호지는 찢겨 있었다. 하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나무는 그을리지 않았고 안에 남아있던 찻잎과 그릇들도 무사했다. 마치 이곳만은 끝까지 지켜졌다는 듯 싸움의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긴 채 버티고 있었다. 설아는 찻집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어깨에는 붕대를 감아두었고 옷자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고요가 먼저 깃들어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숨은 이전과 달랐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찻집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바닷가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고 익숙한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하나둘 발을 들였다. 설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덮고 물을 끓이고 찻잔을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단골 어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고 설아의 어깨를 힐끗 보았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크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미소였다. 지나간 겨울입니다. 그 말에 어부는 더 묻지 않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처럼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은 캐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밤 설아는 찻집 앞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바닷바람을 맞는 자리였다. 아직은 가지도 잎도 없는 앙상한 묘목이었지만 뿌리는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흙을 덮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졌다. 손바닥에 남은 흙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다. 설아는 나무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그녀는 그 결과 위에 서 있었다. 칼은 땅에 묻혔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곳에 깊이. 칼을 쥐던 시간도 함께 묻혔다. 그리고 찻잔은 다시 손에 들렸다. 사람을 죽이던 손은 이제 사람을 쉬게 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설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과거를 베어 넘긴 자만이 얻는 평온. 그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침묵이 아니었다.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머무를 곳을 정하고 지킬 것을 정하는 힘. 남쪽 바다에는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파도는 부드러워졌고 하늘은 조금씩 옅어졌다. 그리고 그 바닷가 마을에는 마침내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